저는 이번에 주민 선정 작가에 참여하게 된 곽아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줌인에 참여한 곽아람 작가와 아티스트 토크를 함께 하게 된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화랑미술제에서 진행하는 이 줌인 전시는 이제 올해 이제 5번째 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39세 이하의 이제 신진 작가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약 570여 분의 작가분이 이제 응모를 하셨고, 그 중에 이제 이 앞에 계신 곽아람 작가님을 포함해서 이제 좀 총 10분의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스트 토크는요, 이제 작가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가님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작업 그 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작가님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이제 해주시는 것을 이제 듣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작가님 양력이 간단하게 이제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할 때마다 첫 질문을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제 항상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미술의 어떤 그 여정의 첫 시작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제가 드릴 첫 번째 질문은 미술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뭐 미술에 관련된 작가님의 첫 번째 기억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질문이 이제 오늘 한가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양화 또 한국화를 이제 특히 선택을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의 작가들이 자신의 전공과 이제 전공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확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공을 이제 한국화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기억하는 어떤 창작의 시작이었던 것은 되게 어렸을 적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뭐 5살, 6살쯤에 색연필이라든지 아니면 색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와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막 조악하게 색종이도 접어보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했었을 때, 그 당시 어머니들이 다 비슷하지만 무언가를 창작하면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 이걸 즐기고 좋아한다는 거를 알게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럼 미술학원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하고서는 이제 너무 어린 시절부터 뭐 미술학원을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도, 저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당시에 꿈은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막연하게 패션 디자이너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입시를 막 준비하던 시기에 그땐 입시가 뭐 발상학 표현 이런 디자인 수업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입시 미술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프로젝트 런웨이라는 그 온스타일에서 방영하는 패션 디자이너 그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 참가자들이 옷을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만든 사람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아, 패션 디자이너의 직무가 내가 생각했던 그림을 그리는 직무와는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되게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지
만드는 걸 즐기고 그걸 평생 나의 직업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다. 그 당시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순수미술 쪽으로 어떤 그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또 되게 웃긴 건 그 당시에 바람의 화원이라는 그 드라마를 했었는데 저는 그 동양화에 대해서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 당시에는 동양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었어요. 근데 화면 안에서 보여지는 그 신윤복과 뭐 김홍도의 그 폰소카 뭐 산수화들이 화면 밖으로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시를 준비하던 찰나에 마침 동양화를 찾아보게 되었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동양화를 검색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온 이미지는 운보 김기창의 청록산수였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저도 모르게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웹상에 보이는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양화의 색감이라든지 동양화의 매력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동양화를 준비해서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럼 선생님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건 그 이후에 이제 한 번도 마음이 바뀌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뭐 작가의 길을 걷겠다 하고 결심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그리고서 대학원을 들어가고 그리고선 뭐 밖에 나와서 작업실을 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무언가를 결심했다기보다는 이게 그리고 싶어서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발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가의 길을 지금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이제 이 곽아람 작가님의 작품에 이제 정말 대표적인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될 만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풍경. 을 주로 그리신다라는 거고 이제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메말라가는 것들을 위하여처럼 이제 나무를 좀 이렇게 화면 한 가득 채운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대표한다면 이제 도시의 반풍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 풍경을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밤 풍경을 그리고 계신데,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상당히 궁금하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작가님이 작업을 지속하시도록 매력적이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궁금해서 일단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뒤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풍경에 제일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는 그 대학교 시절에 수업 중에 현장 드로잉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이 조그만한 드로잉, 그러니까 한지를 가지고 그리고 모피를 가지고 먹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풍경을 보고 바라보면서 직접 이제 그 풍경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직접 내가 바라본, 그러니까 간접적인 사진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바라본 그 풍경이 밖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직접 그림을 그렸을 때에 더 생생하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저 날것으로 칠해지거나 그 모필이나 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기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보다는 밖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제약이 훨씬 많지만 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받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생동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제약이 많은 공간에서도 느껴지는 풍경의 되게 생생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드로잉을 가지고서는 본 작업으로 크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에도 좀 이렇게 풍경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바라봤지만 나를 통해서 새롭게 표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그 풍경 수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났었고
그러면서부터 대학 시절에는 좀 계속해서 풍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 중에는 데이비드 호큰이라든지 피터 도이그라든지, 그러니까 색감을 통해서 풍경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색채와 아니면 감정을 통해서 그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그 풍경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그 밤의 풍경이 저한테 매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풍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는 밤 풍경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선이 이제 조금씩 더 멀어지는데, 그런데 이 초기 작품만 봐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풍경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사물이 구분이 될 만한 거리인데, 사람의 모습이 제가 못 찾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모습이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사실 도시에 더군다나 밤 풍경이면 사람이 꽤 많을 법도 한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남다른 이유가 이제 있을 것 같고, 또 작가님이 이렇게 도시 풍경을 말씀하시면서 작가 노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 현실의 어떤 그 부대낌이라든가 어떤 내 현실 속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고민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셔서, 혹시 사람이 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결이 좀 되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혹시 그리신 풍경 뭐 이런 거는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 풍경을 수집하면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밤 드로잉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에 어떻게 하면 미술을 하면서 작가를 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 불안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는 그리고 이 감정을 풍경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낮 시간에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 밤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 불안의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 느꼈고, 그러면서 낮에는 보지 않았던 어떤 굉장히 쨍한 햇빛 아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인으로서의 생활하는 내가 밤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밤 풍경을 바라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학을 할 때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일산에서 그 서울까지의 버스를 통학하는 시간대에 바라봤던 풍경들의 변화, 낮 시간에서 밤 풍경으로 변하는 그 감정의 변화와 풍경의 변화가 어떻게 하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밤 풍경을 어떤 감정을 대입하는 대상으로 차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하루의 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밤 드로잉이라는 제목으로 조그마한 A4 용지 사이즈의 그 화판에다가 매일매일 내가 봤던 밤의 풍경을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은 100개 정도의 수가 모였을 때 조금 더 시선을 이제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밖을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밤의 풍경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확폭을 조금 더 키웠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그리는 거는 풍경이지만 이 풍경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이 풍경을 그렸을 때에 제일 메인으로 생각했던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부터 비롯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풍경 안에 사람을 그리지 않더라도 풍경으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 작가님께서 이제 풍경에 뭔가 그 사람의 감정과 선생님의 이제 이 작가님의 내면까지도 여기에 이제 좀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그 불안함이라는 그 감정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반풍경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겠으나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 상당히 좀 차분하고 좀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밤풍경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밤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봐서 그런지 상당히 좀 약간 노곤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친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한편에서는 되게 평화로움도 느껴지고 차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분은 이 과가람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고요하고 좀 도시 풍경답지 않게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긴장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감정들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면 그게 이제 작가님 마음에다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와 함께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는 이 작가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재료적인 특징이나 표현 방법도 그러한 분위기를 좀 전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색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담백하면서도 조금은 뿌연 것 같기도 하고 파스텔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한지에 지금 장지의 수묵채색인데 작가님이 5번에서 6번 정도 계속 겹쳐서 이제 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실제로 이제 작품을 보시면 이 표면이 상당히 매끈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지가 조금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것을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법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경 쓰신 점 같은 것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스스로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을 때 제일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동양화 매체를 가지고 조금 더 독창적인 저만의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모든 작가분들이 다들 그렇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시기였었고, 그러면서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과감하지 않고, 또 겁도 많으며, 또 어떻게 보면 생각도 되게 많고, 하지만 그와 엉덩이의 힘은 또 있는 편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 동양화라는 재료 자체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당시 제가 이거는 제가 대학교 시절 때부터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험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동양화 재료를 쓰기 때문에 종이는 스미는 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스밈이 한번 이제 발생을 하면 2번 다시는 제거가 되지 않고 삭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되게 옅은 농담으로 계속해서 올리면 그 처음에 그 스며든 그 색채가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되어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틀림없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선 했었고요. 맨 처음에 과감하게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성향과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심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제 작업의 과정 안에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우선 그 동양화 매체 중에 먹이라는 게 있고 호분이라는 게 있는데, 먹은 종이의 표면 밑으로 스며드는 역할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색감이 강렬하고, 그러니까 하얀 한지 위에 먹을 사용을 하면 그게 흑백의 효과, 대비의 효과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호분이라는 재료는 되게 가루의 형질로 되어 있고, 이게
다른 물감과 섞으면 색깔이 파스텔 톤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질은 종이 위에 붙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종이 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재미있는 표현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호분이라는 것이 이제 하얀색을 내는 그런 이제 동양화 재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의 그런 성격과도 이제 연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럼 약간 비켜가는 것이 궁금하죠. 혹시 정말 강렬한 원색이나 아주 강렬한 먹을 정말 사용을 한 그런 이제 작품은 해보셨는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지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가 정말 조금씩 용감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이려나? 근데 예전의 색깔보다는 조금 더 색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파스텔 톤의 희뿌옇게 색깔을 칠했던 이유는 반풍경이라는 그 풍경 안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불안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되게 강렬한 불안의 이미지보단 오히려 안개가 낀 희뿌연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점점점 현재의 작업으로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때 색깔을 칠했던 것보다는, 색채를 사용했던 것보다는 현재가 조금 더 비비드하고 그러니까 색채가 조금 더 가미가 된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제가 이런 색채를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고 좀 더 용감해진다면 먹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함 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내가 조심스럽고 겁이 많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차분하고 이렇게 안개 속에 숨겨져 있던 것 같은 불안함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 번에 이렇게 뻥 하고 폭발한 것 같은, 네, 그런데도 보니까 색감이나 분위기는 더 강력하게 종말의 분위기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약간 차분한가 보다, 이런 이제 느낌은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작가님의 작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전환점이 된 작품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작품과 제가 두 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재난의 순간 같기도 하고, 뭔가 지구 멸망의 순간을 이제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작가님이 표현하는 불안의 정서가 정말 최고조에 달한 어떤 그런 이제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정말 극사실적으로 어떤 그 풍경을 묘사를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도 작가의 선택이나 해석이나 아니면 작가의 상상의 여지가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작가님의 어떤 상상의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작가님이 작가 노트에서 밝히고 있기를, 근데 이전에 다른 작업이 좀 에세이 같은 느낌이라면 이 작업은 약간 소설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금 풍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선생님, 그 작가님 그 재난의 어떤 실제하는 재난의 어떤 그 이미지에서 이제 바탕을 한 것이고, 거기에 약간의 상상이 더 더해졌을 텐데, 이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풍경의 작업을 이어오면서 어느 순간 내가 바라본 것, 내가 직접 체험한 풍경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이야기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보고 직접 경험한 풍경만이,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내 생각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찰나였었고, 그리고 이 무렵에 부모님께서 그 시골로 귀촌을 하셨었는데, 귀촌을 하면서 조그맣게 작업실을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자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일상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때 적응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제 마음속에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핸드폰 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호주 산불이라든지 그 전에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재난의 이미지들 그리고 그런 그 상황들이 뭐 지구 진짜 온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은 점점 더 강도가 더 세졌고 그러면서 제가 눈으로 봐야 제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보여지는 그 자연의 풍경들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고 곧이어 닥칠 저희 우리나라에도 닥칠 그리고 나한테도 닥칠 그런 재난의 풍경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불안의 정도를 작업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이미지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초기의 작업들은 작가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작업 정도부터는 이제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검색해서 선택한 이미지들을 좀 사용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사용을 했고 우선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 이미지들을 합성하거나 아니면은 재조합해서 제가 새롭게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실제를 그냥 모사하라면 모사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의 이미지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허구적인 장면과 이미지들을 만들었던 이유들도 단순히 이게 허구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일말의 바람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리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냥 허구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재난의 순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SF 소설이나 영화나 또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어떤 재난의 순간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창의력이 너무 없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딱 보는 순간 뭔가 재난 영화나 SF 영화를 좀 보시지는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이 작업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시각적으로 다양한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바라볼 수도 없는 풍경이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창작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조금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영화라든지 재난 영화를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2012년이라는 재난 영화라든지 아니면 더 로드라는 재난 영화들을 보면서 그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더 로드라는 그 영화 중에서는 이거는 소설이 바탕으로 된 영화인데 이 작품 안에는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정말 종말의 시대가 왔을 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너무나 또 끔찍하지만 자기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데 총알이 남지 않아서 이 총알을 갖고 다투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심정적인 어떤 재난의 그런 풍경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12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재난 영화들을 봤을 때에는 이 재난의 형태 그리고 풍경이 어떻게 영화로서 묘사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영화 기법 중에서 그 효과 기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화 안에서 묘사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거는 즉흥적인 질문인데 이 가운데에 이 강력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뭔가 제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광선검 같은 그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렸을 때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사실 저 스스로 한 거여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결과물을 보고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업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정말 슬픈 어떤 불행의 이미지도 있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재난의 이 현장을 그리는데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한번
이제 덮습니다. 무지개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밝은 색들이 이렇게 좀 덮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작가님이 이것이 정말 그냥 상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무지개하면 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막연하게 어떤 희망이나 밝음이나 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무지개는 물질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 슬프다, 너무 허무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무지개 색도 상당히 좀 은근합니다. 막 아주 강력한 무지개 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또 이중의 감정을 되게 좀 많이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무지개 색으로 한번 이 재난의 현장, 재난의 이미지를 한번 덮으신 어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재난의 이미지를 작업을 하면서 재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수집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들이긴 하지만 이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제 마음이 되게 피폐해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리고 이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에도 그런 그 재난의 풍경, 뭔가 멸망의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켜보면서 제 안에는 굉장히 조금 골먹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이러한 되게 피폐한 풍경 사이에 일말의 희망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그 전에 무지개가 필터되어서 보여지는 이 작업의 제목은 레인보우 필터드 빅 웨이브스라고 해서 커다란 풍랑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이 제가 되게 단편적으로 말하지만 어떤 재난의 모습 위에 좀 희망을 씌우고 싶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이미지를 사용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의 어떤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지금 보실 때는 그냥 얼핏 보면은 여전히 내려다보는 어떤 그 풍경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시점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굳이 좀 분리를 하자면 도시의 높은 곳에서 약간의 비스듬하게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시점이었다면, 이제 점점점 작가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풍경들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몇 작품을 이제 뒤에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정말 최신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현실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담기도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조금 떠나고 싶다. 또 실제로 작가님께서 밝히시기를 조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내가 떠나서 뭔가 오히려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좀 높은 곳에서 좀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현실이 조금 불안하고 버거우면 내가 땅에 서서 높은 곳을 올려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셨단 말이에요. 내려다 본다는 거는 그 힘들기도 한 이 현실을 아예 안 볼 수도 있는데, 그 현실을 보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고 지금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설명하면서 위성사진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시선이 더 올라가게 된, 새의 시선이 되게 된 어떤 그 변화의 지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작업,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생각이 변화하면서 지금까지도 오게 된 것 같은데, 재난의 이미지들을 작업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안감,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그 다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바라본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는 조금 더 전체를 관망하고 세상을 내 시야로 바라본다는 생각에 초월적인 어떤 지점들로 하여금 그 다음 작업이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작가님들이 작업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이 작업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위성 사진을 이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는 앞전 작업에서는 그 재난 풍경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를 좀 많이 결합을 시켰다고 했는데 사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미지 조합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의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을 한 아주 내려다보는 이 작업의 어떤 과정 그러니까 사진 선택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위성 사진을 작업의 소재로 사용했던 건 굉장한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지금은 위성 사진을 작업의 그 소재로 사용하면서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보지만 그 전에는 위성 사진을 뭐 구글 지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치를 찾는 데에 더 편리하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어서 위성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그러니까 낯선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사용하면서 그 낯선 이미지가 아닌 이 풍경들을 그림으로 그림을 표현했을 때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표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상상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위성 사진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 풍경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2학년 때 직접 바라본 풍경 그리고 내가 직접 발 딛고 있는 이 지면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그 키워드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지도는 지금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의 사진이기 때문에 위성지도라는 것이 저한테는 여러 층위의 의미로 되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이 위성 사진을 선택을 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 그리시는지 색조를 조금 조절을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우선 이 위성 사진을 엄청 많이 수집을 해요.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에는 위성 사진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캡처의 기능을 사용해서 정말 다양하게 뭐 부산도 가봤다, 서울도 가봤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을 캡처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Look From Above 3, Look From Above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에는 뭔가 제가 느끼는 이 치열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고 되게 빽빽하고 도심이 빽빽하고 건물들이 정말 숨 쉴 틈 없이 빽빽한 빼곡한 그런 장면들을 찾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먼저 찾은 이후에는 스케치로 옮기고 제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미지의 보정이나 수정을 거쳐서 그 이미지 자체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생각을 한 것이 아까 작가님이 이 한지에 작업을 하다 보면 한번 스며들면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수정이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렇게 사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보지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것들이 담겨 있고 이거를 다 되게 꼼꼼히 지금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성사진을 선택을 했고 밑그림도 그렸고 채색을 들어갔는데 채색을 하다가 잘못 칠해져서 소위 말해 망쳤다라고 해서 다시 그리거나 혹시 그런 빈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망쳤다는 기준이 잘못 칠해서 망친 거는 정말 많이 없고,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바라봤을 때 이게 그림이 안 되는구나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성을 가지고서는 최대한의 어떤 그 이미지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는 중간에 이제 작업을 멈추고 다른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작가님이 점점 내가 과감해진다, 색채도 조금씩 더 선명해진다 하셨는데 정말 지금 보니까 색채가 조금 이제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폭의 그 크기와 모양이 상당히 다양해요. 물론 막 무슨 원형이 나오거나 별 모양 막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프레임의 이 회화 작품의 프레임의 형태나 크기는 언제 그러니까는 위성 사진을 선택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진을 보기 전에 나는 이번에 이런 정도 크기의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한 다음에 사진을 선택하시는지 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즉흥성은 전혀 없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대부분 작업을 할 때 작업이 그러니까 저만의 매뉴얼을 가지고서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작업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가로가 길거나 세로가 길거나 이렇게 넓적한 어떤 모양을 할 때에도 이미지를 바라보고 이 이미지를 크롭하면서 그 이미지를 크롭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림으로 나올지를 미리 대충 상상을 하고 계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으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화판을 먼저 맞추지 않고 커다란 화판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 뭐 이렇게 변형된 캔버스의 사이즈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화판을 주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 이 작가님의 작품 중에 이제 좀 지금 이거는 가로가 거의 2m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앞에서 딱 보게 될 경우에는 이게 너무 수직으로 내려다 보니까 되게 자유롭다라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무슨 번지 점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화 작품이고 그림인 걸 뻔히 알지만 뭔가 내가 아래로 추락하는 거는 아닌가? 약간 이런 기분도 사실 조금 들어서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긴장감을 이제 좀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 과가람 작가님의 작품에서 정말 재미있게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품 안에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고 작가님의 어떤 흔적을 사실 좀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경을 바라보는 작가라는 존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좀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제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볼 때에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나의 그런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작품에 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그 결과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존재감이 작품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담기는 어떤 그런 거를 원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니 저처럼 감상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작가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좀 후자가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에 드러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우선 제일 처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얀 종이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이 종이 안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창작해도 상관없는 그림 안에서는 제가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의미적인 것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요.
네,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더 대작이죠, 지금. 그런데, 의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정말 작가님 말씀대로 약간 일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전능한 어떤 그런 존재를 꿈꾸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주에도 날아가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항상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되는 지지대인데, 그것을 어쨌든 그림을 통해서긴 하지만 지금 두 발을 땅에서 띄고 지금 날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도전적인 어떤 그 행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저항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이 나를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하는 곳이 상징하는 나의 일상에서 나를 좀 억누르고 나를 되게 규제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일시적으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들은 현실을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현실에 함몰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 내가 현실을 분명히 직시를 하고 현실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나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담은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어떨까요? 선생님이랑 이제 미팅 때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받았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인간 자체는 현실 안에 매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지면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게 현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림 안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작가로서의 입장에서는 이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위를 바라보고 관망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의 그 상태와 태도가 그림 안에 다 같이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보면 네, 보시면은 어떻게 얼핏 보면 이건 거의 추상화인가 뭐 하겠지만 여기 지금 다 도로가 있고 차들이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연결된 것을 이제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결국은 작가님이 직접 촬영을 하셨든 검색을 하셨든 이제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과가람 작가가 지금까지는 이제 회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화의 역사를 보면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고, 반대로 사진의 역사에서도 이 회화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과 그 그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직접 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좀 내가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본 풍경을 좀 그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요즘 안 하실까요? 우선 사진과 지금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서는 회화로 가지고 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대부분 풍경 작업을 할 때에 제가 직접 사진을 단숨에 그 정말 0점 몇 초 되는 시간에 찰나를 캡처하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저라는 어떤 그 작가를 통해서 배출되는 이미지 자체는 그 찰나를 캡처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겹겹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작업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진과 이 회화 자체에 대한 그 시간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밀도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배출됐을 때 가지고 있는 매력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우주에 가서 밑에 내려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성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드론을 찍어 올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거를 이제 찍어서 작업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
에다가 드론을 몇 미터 높이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재밌는 제약을 만드는 것도 같아서, 예, 그런 부분에서 생각과 고민을 갖고는 있지만, 예, 이행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네. 꽤 가까운 풍경인데도 지금 이것도 거의 이제 그 수평선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최근작으로 올수록 점점 더 추상화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회화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각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아주 구체적인 형상을 이제 작업을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작업의 중간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에 조금 추상화되는 어떤 그런 이제 경향들을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미술사 이야기를 하면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인상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상 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회화를 중심에 놓고 보면 회화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던가 회화의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회화는 평면이고, 가장 우리가 회화의 정체성으로 얘기를 하는 게 회화는 평면이다. 평면 위에 올라간 물감이 이제 얹혀진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작가가 어떤 조형 요소들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회화의 가장 기본이고, 회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회화의 본질과 정체성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추상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도 지금 보면 조금 추상화되는 것 같은데, 혹시 좀 회화의 정체성을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추상화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조금 더 단순화되고 조금 더 추상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성 사진을 바라봤을 때 정말 다양한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 위성 지도를 소재로 사용해서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에는 도심이라는 것에 키워드를 맞춰서 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지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부산도 가보고 울산도 가보고 뭐 더해서는 다른 지역까지 가보고 섬도 가보고 했을 때 그 지면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바라본 그 여러 가지의 풍경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비정형의 어떤 형태들이 되게 조합한 어떤 이미지들이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바라본, 내가 땅 붙이고 있는 이 도심 안에서의 그런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양한 세상의 풍경과 모양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은 어떤 욕망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미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림이 지금은 조금 도시에 머물러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군상들을 봤을 때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온다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추상적인 어떤 도형과 뭐 모양들도 충분히 그 다음에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가님의 신작은 항상 극비거든요. 이게 전시될 때까지는 절대 발설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럼 오늘 당장 오늘은 이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작업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당장 다음 작업은 좀 지속되는 지점과 그다음에 약간의 변화 지점이 있다면, 아니면 올해나 내년이나 이제 근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조금 작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신 거나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계속하면 할수록 욕심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도심에 밀집된 어떤 풍경들이 점차적으로 더 지면에서 올라가서 더 빽빽한 구도에서 더 그러니까 밀집되고 치열해 보이는 그런 도심의 어떤 그 모양들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작은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만 방금 선생님과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 추상적인 어떤 도상과 이미지들을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 예를 들어 저는 도시를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계속해서 쌓으면서 이미지들이 구획화되는 어떤 이미지들이 그려지는데 이번에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그림으로 그렸을 때에는 물성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위에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서는 작업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작가님 그 어떤 그 매체적인 부분에 대한 실험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사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작업 과정에서 분명히 미묘한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속성 있게 이 장지에 이제 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물감으로 이제 칠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변화나 이런 실험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이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먹의 사용을 조금 더 활발히 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 기법 자체가 레이어를 점점 겹으로 쌓으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뉴얼이 없이 작업을 조금 더 즉흥적인 상태에서 표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즉흥적인 작업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관객분들 질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혹시 지금 이제 거의 1시간을 같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작가님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작가님들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품 보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그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 작업하면서 저런 어떤 꼼꼼하고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뭐랄까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은 붓이 뭐 엇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 평소에 그림 그리실 때 그런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거를 하시면서 하시는 편인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우선 그러니까 매체 자체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 사실 좀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도 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이거든요. 제 직업도 앉아 있는 힘으로 이제 뭔가를 해내는 직업이고, 이제 작가님도 이제 작업이 분명히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작업실에서 앉아서 앉든 서든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다거나, 물론 작가님이 상당히 차분하세요. 저하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하실 때도 너무너무 차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작업을 지속하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다른 무언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작업 자체가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또 엉덩이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작업이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하면 정말 지치기도 마련이고 또 머릿속에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는데, 저는 작업을 할 때 저의 생각을 조금 빼고선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일 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손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생각이 들어가면 더 제 스스로가 조금 더 그러니까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이럴 때도 생각이 많아지니까 음악보다는 여러 뭐 이렇게 라디오라든지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도파민이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매체들을 틀어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60분 정도 이제 작가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진 작가분들을 만나 뵙는 거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같이 성장을, 이제 저는 신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늦었지만,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 상당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과가람 작가를 이 이제 화랑미술제에서 만나셨고, 그럼 이제 한 해 하나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는 이 작가가 이제 어떤 작업을 이제 정말 우주로 나갔는지, 정말 어떤 변화를 보여줬는지 이제 좀 살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아티스트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